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0도 사이로 출발해 여전히 겨울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2mm이고요. 눈이 내리는 곳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운전하실 때 도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이맘때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죠. 봄철 산불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시가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도시 문학 레지던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3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을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소방과 산림청, 임차 헬기 27대를 전진 배치하고 의용 소방대원 등 15,000여 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집중 투입합니다. 또 최근 화목보일러에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순찰도 강화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4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기범은 자신을 북부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소화기 판매업체에 물품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북부청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제의를 받을 경우 기관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다음 달 말까지 치악산 탐방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대상 구간은 고든제 탐방지원센터부터 행구 탐방지원센터까지 5.6km 구간과 부곡 탐방지원센터에서 고든제까지 4.1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선 하루 390명까지만 탐방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구간을 가려면 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지난 3.1절 연휴에도 강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봄철의 산불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의 김수장 예방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철이 되면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먼저 왜 특히 이 시기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후적인 요건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요. 예. 봄철은 따뜻한 기온으로 겨울 동안 내린 눈이 녹아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공기 중에 습도가 낮아져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번지는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죠. 더불어서 봄철에 부는 강한 바람도 산불 위험의 주요 원인인데요. 겨울 동안 산에 쌓인 낙엽과 마른 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봄철에는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예.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철 준비로 농부산물 소각으로 바람이 불어 번지게 되어 이를 통제하지 못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의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한반도 남쪽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형성되고 북쪽에 차가운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서풍이 동쪽으로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일명 팬 현상 때문에 빠르고 건조한 바람이 영동 지방에 부는 현상인데 이 계절적 지형적 특성의 바람으로 지난 2005년도에 낙산사를 불태운 고성 산불이 났었고요. 지난 2019년 4월에도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해서 약 1,800여 헥타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910여 채가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지형적, 계절적 특성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기후적 요건 큰 요인이 되는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원주 지역에서도 이런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봄철 산불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 상황을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원주 지역에서 지난 2024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들불을 포함한 임야 화재는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은 3건, 들불은 10건이었고 2024년도에는 5건, 2025년도에는 6건, 2026년 2월 달까지 2건의 임야 화재가 있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지금 시민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실제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던 출동들이 종종 생겨나는데요. 예. 지난 2월 21일에는 화목보일러재에서 발생한 불이 주택에서 발생해서 이 불이 주변 산으로 확대돼 약 300제곱미터의 임야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고요. 네. 또 지난 2월 25일 귀래면 주민께서 쓰레기를 소각하시다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었으나 다행히 주변 임야 20제곱미터만 소실되는 피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농번기 시작과 함께 농촌 지역에서 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소각 행위가 바람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만나면 아무래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위험들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매주 목요일을 예비 살수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일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는 봄철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산불 재난 국가 경보 주의 단계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이전에 산림 인접 민가와 국가유산 또는 주요 시설물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소방차는 물론 산림 인접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 장치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산림 인접 가옥이나 목조 건축물, 낙엽이 쌓여 산불 위험 있는 장소에 미리 방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임야는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예방책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알맞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 소방서 차원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주요 예방 활동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 소방서에서도 고성 산불 등 최근 도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산불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달부터 산불 취약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76곳을 일일이 방문해 소방 호스 등 내부 구성품을 확인하고 방수압 상태를 확인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원주 지역에서는 총 16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을 보면 기계적 요인이 8건, 부주의가 5건으로 화목보일러 사용 시 설치 기준, 사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주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지역 내 산불 취약 인접 마을 중에서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116곳을 방문해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목보일러 화재 시 주택이나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 2회씩 산림 인근 지역 순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서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도 노력을 해줘야겠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시민들께서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산불 조심 기간에 산행이나 입산 주의가 필요하겠죠. 즉 입산 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등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허용된 구역 안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하고 화기를 사용한 뒤에는 불이 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소각 행위가 임야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불은 사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불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소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은 초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119 소방뿐만 아니라 산림청, 원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가 총동원되어 산불에 대응합니다. 119에 산불 신고를 하면 소방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 동시에 출동 요청을 해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119에 산불 신고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 주시면 아무래도 신속 출동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연기를 보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위치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산불 신고를 하실 때도 본인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예. 또 지난해에는 대형 산불 발생 당시에 불길이 민가까지 확산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주택가로 산불이 번질 경우에 그곳에 계신 주민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지난해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 안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도 국가 동원령 계획에 따라서 안동시에 산불 지원 근무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불탄 주택만 해도 총 1640여 동에 이릅니다.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가축, 사찰 등 문화재, 농작물 등 수많은 피해를 남기는데요. 119 소방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주로 주택으로 화재가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주력으로 해서 소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봄철 강한 바람을 동반한 날씨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불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산불 이동 경로로 예측되거나 또는 집 가까운 곳에서 산불이 번지는 경우는 가능한 한 집을 벗어나 안전한 대피 장소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산불 대피 안내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혹시 대피하지 못한 이웃 주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옆집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산불의 진행 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산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집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쓰레기나 건축자재 등은 되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하고 지붕 테라스 등의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정리하는 것도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혹 무리해서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스스로 꺼보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바람의 방향도 확인해주고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산에 있다가 산불이 번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산불 현장을 가보면 나무가 타면서 연기도 많이 나지만 가연물 연소로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소방관들도 방화복을 입고 있어도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산행 또는 야영 중에 산불이 난 경우에는 산불 진행 방향, 즉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계곡과 능선을 피하고 화약수가 많은 지역으로 신속히 하산하거나
안전한 곳이나 피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에 엎드려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산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산불 예방과 관련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원주 지역에서는 화목보일러 재처리를 잘못해서 주변 임야로 화재가 확대돼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등의 이유로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출동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 기준에 따라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즉 주택 외벽과 화목보일러 사이에는 일정 간격 두기, 보일러 주변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기, 그다음에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등을 설치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주셔서 산불로 확대되는 상황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산불은 한순간에 방심해서 시작되지만 피해는 오래 남죠.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상 속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주소방서 김소장 예방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가 지역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원주 작가 해외도시 문학 레지던시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원주 작가 해외도시 문학 레지던시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번 사업은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지역 작가들의 국제 교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머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 문학도시와 1:1 상호 교환 레지던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요. 해외 도시의 작가는 원주에 와서 창작하고 원주 작가는 해외 도시로 가서 머무르며 작업하는 상호 교류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우선 참여 의사가 있는 원주 작가들의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 모집의 핵심인데요. 지역 작가가 세계 문학도시와 직접 만나고 그 경험이 다시 원주 문학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김혜령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원주시가 지역 작가분들의 국제 교류 기반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하여 해외 도시와 작가 단위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번 모집은 장기적으로 해외 문학 도시와 1:1 상호 교환 레지던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작가분들이 해외 도시에서 직접 창작 활동을 하면서 현지 작가들과 교류하고 또 그 경험이 다시 원주 문학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원주 문학의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상호교환 레지던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네, 핵심은 상호성입니다. 해외 문학 도시와 교류가 성사되면 그 도시의 작가는 원주에 와서 창작 활동을 하고 원주 작가는 해당 도시에서 체류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작업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학 행사, 낭독회, 인터뷰, 축제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동 프로젝트, 번역 출판,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모집에는 어떤 작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 소설, 어린이 동화, 그림책 등 문학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원주 출신 또 원주 거주자, 직장이나 작업실이 원주에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특히 해외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고 문화 행사나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작가를 우대하며 중급 이상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보유자와 또 출판 경력자는 가점 대상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작가라면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고요. 박경리 문화공원 문학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레지던시에 선발될 경우 항공료와 숙박 제공, 번역본 제작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김혜령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레지던시에 선발될 경우 항공료는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초청 도시에서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작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과 교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또한 레지던시 기간 중 창작된 작품은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를 위해 전시되거나 게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번역본 제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니라 실제 창작 결과물이 국내외 소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작가 개인에게는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 이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작품의 해외 확장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겠죠. 원주에서 쓰인 한 편의 글이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도시의 독자를 만나는 일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교류일 텐데요. 이번 레지던시가 지역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원주에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서 영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심상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네.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작년 방문객의 3분의 1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유배지인 청룡포와 그의 무덤인 장릉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영월군에 따르면 3.1절 연휴 사흘 동안 청룡포와 장릉을 찾은 관광객은 각각 14,905명과 11,494명 등 총 26,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에 이어 3.1절 연휴 기간까지 합하면 두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숫자는 총 44,315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청룡포와 장릉을 찾은 방문객의 34%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막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방문객의 3분의 1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은 건데요. 예. 이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청룡포가 소개되면서 청룡포를 찾는 방문객의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이 청룡포는 동강 물줄기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반도형 지형이라 육로가 거의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착장에 줄이 요즘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이 3.1절 연휴에는 매표를 조기 마감할 정도였는데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관광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인데다가 왜 단종의 유배지가 청룡포였겠습니까?
바로 이런 천연 감옥 같은 지형 탓에 유배지로 선택된 곳인데 예. 이곳을 들어갈 때부터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 역사적 의미까지 짚어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작품을 봤는데 영월에 다시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문화의 네.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서 영월군의 고향사랑 기부를 실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요. 또 조만간 청룡포 강변 일원에서 장터도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지난달 26일 강원 도청 신관에 있는 카페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거든요. 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영월이 재조명되면서 높아진 지역 인지도를 고향사랑 기부 참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이날 행사 중에 우연히 도청을 방문한 영월군 남면 출신의 더피스트앤코 유제품 유통기업인데요. 바로 이 기업의 김진수 대표가 즉석에서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도청 직원들과 향후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월군이 제1회 영월 쪼매장 행사를 오는 28일 토요일 청룡포 강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쪼매장은 영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작은 시골 마켓인데요. 묵다의 방언인 쪼매다와 아주 작다는 뜻의 쪼매나다를 결합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영월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케팅 및 활동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셀러와 창작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청룡포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영화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지훈 씨가 어제 공개된 영월 단종문화재 홍보 영상에 등장해서 직접 홍보 축제에도 나섰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보가 또 기대가 되고요. 자, 네. 끝으로 원주에도 최근 문학의 경사가 많았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2026년 제58회 한국 도서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독서대전, 한도시 한 책 읽기, 독서 마라톤 등 시민 참여형 독서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고요. 그리고 원주시청의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에 근무하는 유기성 팀장은 한국민족정신진흥회가 발간하는 현대 한국 인문사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원주시 공직자 가운데 최초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 유 팀장은 서해 전각 문인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모친은 국창 운봉 박익자 선생의 지도로 시조창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 재래시장의 전통 음식이죠. 바로 만두를 중심으로 그 탄생 배경과 의미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원주 만두축제가 K브랜드 어워즈에서 2회 연속 수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3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